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회계원리 두 번째 시간 회계거래와 회계등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면서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뭔가 숫자들을 맞춰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더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거래는 무엇인가? 회계거래가 회계등식에 미치는 영향. 등식이라는 거 똑같은 거. 앞쪽은 뒤쪽 이렇게 수학식 같은 거죠. 자,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이라는 게 있고 비용이라는 게 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을 해보지만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높여서 회계 과목이 말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의 차이 설명.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회계거래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 통상 이벤트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EOD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vent of Default, 일종의 부도 같은,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금융회사에서는 EOD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경제적 사건인 거죠. 자, 외부거래, 제3자와의 교환거래, 내부거래는 생산, 제조, 수정 등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을 회계거래로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과목에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배우면 어렵고 힘들지만 배우다 보면 너무나도 호흡하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자, 다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고 칩시다. 집을 사는 게 너무 크면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고 쳐봐요. 자, 원룸형 오피스텔이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자,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 산다. 그러면 내가 한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 그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10년 동안 열심히 내가 아끼고 저축해서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살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저 이것 좀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될까요?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억짜리를 사는데 3천만 원이 내 돈이고 7천만 원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취득하게 된 건 뭡니까? 1억 원짜리 자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고, 근데 그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돈이 3천만 원, 남의 돈이 7천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 내 돈, 그 다음에 부채, 남의 돈. 이게 결합된 게 뭐다?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재고자산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가 있고 많은데 이 자산을 합쳐보니까 100억이다. 그런데 자본, 우리 순수 자본은 얼마다? 20억이고 빌린 돈, 부채로 한 게 80억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산이 20억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산은 100억이다. 그런데 자본은 20억이고 부채가 8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자, 어려우면 오피스텔을 생각하세요. 오피스텔을 살 때 내 돈이 얼마? 남의 돈, 즉 빌린 돈이 얼마? 그러나 내가 취득한 자산은 그 오피스텔 가격인 1억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해됐죠? 네.
자산 보유 상태는 자본 조달이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 비용의 인식과 회계 등식에서 자본 거래가 있고 손익 거래가 있고 혼합 거래가 있어요. 자본 거래는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이고요. 손익 거래는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다. 자, 요거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조금씩 배우기로 합니다. 혼합 거래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고요. 자,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수취나 지급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이 판매되고 제공된 시점에 인식한다. 자, 이 발생주의가 좀 더 나온 거죠. 발생주의. 자,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보세요. 9월 1일에 승무원 제복 10벌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9월 10일에 원단 등 원가 100만 원을 지출해서 제작을 하고 10월 1일에는 승무원 제복 10벌을 완성해서 운송비 10만 원을 들여 납품하고 11월 1일에 제복 대금 200만 원을 입금받았을 경우, 자, 언제 수익이 실현된 걸로 보죠? 10월 1일. 왜요? 납품했으니까. 제공했으니까. 자, 이해되죠? 계약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제공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제공한 거는 10월 1일 날 완성하고 운송비도 들여서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수익이 실현된 걸로 봅니다. 자, 비용은 현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승무원 제복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100만 원, 납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0만 원이 회계적으로는 비용이 110만 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날짜는 언제라고요? 10월 1일이다. 왜요? 이거는 9월 10일에 원가 100만 원을 지출해서 제작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자, 그거는 비용은 현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도 중심이 되는 건 뭐다? 내가 지출을 한 날짜다? 아닙니다. 내가 납품한 날짜다. 왜? 이게 이벤트예요. 경제적 이벤트.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수익도 인식하고 또 비용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비용을 실제 들였던 9월 10일은 회계적으로는 현금만 빠져나갔을 뿐이고 수입과 관련된 비용의 인식은 바로 10월 1일에 기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다. 자, 대응 원칙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유형자산이나 광고선전비나 교육훈련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1대1 대응이 좀 어렵다. 자, 예를 들어 I love 티셔츠라는 나는 티셔츠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라는 회사. 딱 봐도 이거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 것 같죠? 이 회사가 구입한 대당 200만 원 재봉틀 10대 총 2천만 원의 유형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을 반영함으로써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감가상각 연한을 20년이라고 본다. 자, 감가상각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동차 대표적입니다. 감가상각 되고요. 컴퓨터 어떻습니까? 컴퓨터도 감가상각 되죠. 공장 제조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억 원짜리 장비를 산다 하더라도 이게 100년 뒤에도 1억 원의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보통 40년 정도 설비들을 보고는 하는데 또 정하기에 따라서 20년 또는 30년, 50년, 60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만 회계상 맥시멈은 대개 한 40년 정도까지 보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나요? 20년을, 그러니까 장비 가격을 20년으로 나누면 즉 20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씩 매년 가치가 줄어든다. 이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상각, 없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액은 200만 원짜리가 20년이니까 한 대당 10만 원이 1년에 없어지는 거니까 10대니까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유형 자산의 구매를 위해서 아이러브 티셔츠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승무원 제복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월 네이버에 배너 광고로 지출한 50만 원, 이거는 납품 시기와 관계없이 지출된 시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교육 훈련비도 광고 선전비와 유사하게 처리한다. 자, 개념적으로 이해됐죠? 이거는 아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벗어난다. 자, 케이스 1을 보겠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아이러브 티셔츠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차변, 대변이라는 게 있어요. 차변, 대변. 차변을 데빗, 대변을 크레딧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변은 그 대변이 아니라 차대. 차대가 뭐냐면 차는 빌려받는 거고 대는 빌려주는 쪽이에요. 자, 다시 대는 주는 쪽이고 차는 받는 쪽이에요. 자, 임대, 임차 들어봤습니까? 임대는 누구죠? 임대는 빌려주는 쪽, 임차는요 빌려받는 쪽. 자, 여러분이 상가 하나를 조그맣게 얻어서 떡볶이집을 차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를 냅니다. 그 가게에 월세를 내요. 그 월세를 내면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대인. 내는 여러분들은 지위가 뭐죠? 임차인. 자, 비슷해요. 대변, 주는 쪽이에요. 차변, 받는 쪽입니다. 자, 헷갈립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간, 주인이 된 입장에서 공간을 내주는 쪽이고, 월세를 내는 사람은 돈을,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공간을 빌려받는 쪽이죠. 받는 쪽이죠. 자, 대변, 차변, 그런 뜻이 있어요. 보통 여기 보시면 제 기준으로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자,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자, 이게 계속 나옵니다. 회계원리에서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구분이에요. 자, 500만 원은 자산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부채냐 자본이냐? 자본이다. 자본이 뭐? 내 돈. 내 돈 5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현금 500만 원이 쌓이게 됐다. 양쪽으로 차변 대변을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도를 그냥 쭉 나가 볼게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재봉틀을 10대를 구입했어요. 차입이 2천만 원이에요. 아이러브 티셔츠의 재무상태표가 어떨까요? 자, 현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 소모품, 재봉틀을 2천만 원어치를 자산에다 넣어요. 그래서 자산 합계가 2,500이 되고 자본은 500만 원인데 내가 따로 자본이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 일종의 부채죠. 미지급이라는 건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미지급금이 2천만 원이 쌓인다. 그래서 대변에도 2,500만 원. 자, 여기서 장부상에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고 대변에 차입금이 증가한다. 자, 봅시다. 현금 500만 원 있고 소모품 2천만 원 있고 현금 다시 2천만 원 있어서 합이 4,500이 됐어요. 부채에서는 미지급금 2천만 원 있고 차입금, 내가 빌린 거죠. 차입금이 2천만 원이 되고 자본이 500만 원 있어서 4,500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차변에 현금이 감소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감소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산에서는 현금 500, 소모품 2천만 원 있고 현금 차입금이 2천, 저 위쪽으로 가면 미지급금 재봉틀 2천, 차입금 2천, 자본금 500이 있는데 이거를 현금과 미지급금을 상계 양쪽 다 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금이 500, 소모품, 재봉틀 2천만 원, 부채로는 차입금이 2천, 자본이 500이 남는 구조가 된다.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 거는 같네. 그런 생각 드시죠? 자, 케이스 3 티셔츠 50장을 판매한다. 아이러브 티셔츠의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장부상의 차변, 현금이 증가하고 대변의 수익, 자본이 증가한다. 이제 점점 또 헷갈립니다. 자, 차변에 잘 보세요. 차변에 자산 현금 500, 소모품 2000 아까 기재했었죠. 이번에는 현금 판매 대금 5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2,550만 원. 자, 대변에는 차입금이 2천만 원, 미지급금 티셔츠가 30만 원, 자본금이 500만 원, 잉여금이 20만 원.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티셔츠 한 장 팔면 그러니까 한 장에 10,000원인데 이익금은 4,000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구조네요. 자, 승무원 제복 10장을 판매하면 아이러브 티셔츠의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현금이 증가하고 대변의 수익이 증가한다. 자, 갑니다. 아까 판매대금 50만 원 그 밑으로 현금의 제복 판매 200만 원 있어요. 저쪽으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미지급금 제복은 110만 원. 아까 봤었죠? 하면 100만 원이 원가고 10만 원은 뭐다? 운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에서의 잉여금이 나오는데 아까 셔츠에서는 20만 원이고 여기서는 어때요? 제복은 200만 원을 팔아서 110만 원이 나갔으니까 90만 원이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 90만 원을 이 밑에 자본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이 각각 2,750만 원씩 동일하다. 복식부기의 특징입니다. 복식부기 나중에 배웁니다. 자, 미지급금 정산 아이러브 티셔츠의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현금이 감소하고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가 감소한다. 볼까요? 자산은 현금 500, 소모품 2천만 원, 현금 5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이 없어집니다. 어디서? 대변의 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30만 원에서 없어지고 미지급금 제복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들이 있는데 얘네도 없어지죠. 얘네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금은 이쪽은 살리고요. 이쪽은 살리고 현금은 500만 원, 소모품은 2천만 원, 현금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뺐으니까 20만 원이 남았고 현금 제복 판매에서 200만 원에 110만 원 뺐으니까 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대변에는 차입금이 2천이 있고 미지급금은 00이 되고요. 자본금은 500에 이익 잉여금 셔츠가 20, 제복이 90 해서 2,610만 원씩 남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통합해서 정리하면 현금 610만 원에 소모품 재봉틀 2천만 원, 2,610만 원, 차입금 2천만 원에 자본금 500에 이익 잉여금 110만 원. 그래서 2,610만 원. 자,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아이러브 티셔츠의 재무상태표에서 자, 장부는 차변의 소모품이 감소하고 대변의 이익 잉여금이 감소한다. 자, 볼까요? 아까 현금 610만 원, 소모품 2천만 원, 차입금 2천만 원에 자본금 500에 이익 잉여금 110만 원에서 차변의 소모품 뭐죠? 재봉틀이 20년의 내구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분의 1 감소한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현금 610만 원의 소모품 재봉틀은 1,900만 원이 되고 차입금 2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자본금이 50만 원인데 이익 잉여금이 1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10만 원만 남았다. 그렇게 해서 2,510만 원, 2,510만 원이 된다. 케이스 7 광고 선전비를 반영한다. 아이러브 티셔츠의 재무상태표에서 비용 자산이 증가하고 미지급금이 증가한다. 자, 현금에서 610만 원이 있고 소모품 1,900만 원이 있고 비용 600만 원을 반영합니다. 그럴 때 부채에서는 미지급금 광고비 60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자본금 이익 잉여금 똑같고 이게 3,110만 원, 3,110만 원. 자, 향후
차변의 비용은 집계해서 대변의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상계 처리한다. 결국 나중에 상계 처리를 해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배운 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앞서 나가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은 개념을 따라가는 차원에서의 공부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강에서 거래 기록과 회계장부를 공부를 하시는데, 자, 3강, 4강, 5강은 분량도 많고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보시면서 나눠드린 핸드북 보시면서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1회만 하시면 수업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혼자라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실력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